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 작년 12월 30일부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 2010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작년까지 총 12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정된 부분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은 작년 12월 30일부로 전면이 아니고 일부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것이 바로 공포되고 인하업도 시행이냐? 그건 아니고요. 적용 시기는 22년 3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신규로 공고한 입찰부터 적용이 된다. 정확히는 다시 한번요. 작년 12월 30일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그 적용 시기는 22년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입찰 공고문부터 적용이 된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전에 신규 공고 하는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신규 공고했는데 이전에 2월 언제겠죠? 자, 유찰됐어요. 그러면 재공고 해야겠죠? 자, 재공고일이 22년 3월 1일이다. 그럼 이 재공고 할 때도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처음에는 신규 공고를 3월 1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찰되고 3월 1일 이후에 재공고했기 때문에 여기처럼 신규 공고 아니고 재공고이기 때문에 이것도 종전 규정에 따라서 지침을 적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뀐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낙찰의 방법 중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K아파트에서 적격심사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렇게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달청 누리장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자조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K아파트인 이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은 최저나 최고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격심사제는 왜 안 되느냐?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적격심사의 관서가 굉장히 많아요. 최저나 최고는 적은데 그 많은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서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이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은 전자입찰 전용 사이트가 아니에요. 다양하게 여기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머지는 전자입찰 전용 사이트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에는 적격심사자를 할 때에 많은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나 최고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3월 1일 이후에 신규 공고부터는 적격심사제까지도 전자입찰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격심사제에 따른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할 때 무조건 그러면 전자입찰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적격심사제는 3월 1일 이후부터는 전자와 비전자 모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뒤에 나오는데 이제 내년 23년도 1월 2일 이후부터는 전자만 가능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자, 지침 뒤에 부칙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K아파트 말고도 조달청이나 민간전자도 최저, 최고, 적격 모두 다 가능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K아파트에서는 최저나 최고 낙찰자만 가능하고 적격심사제는 안 되던 것이 이제 22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입찰 공고문부터는 적격심사제도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 다음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자원 전자입찰 사이트가 추가가 되었다 이거죠. 현재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3월 1일 이후부터는 요것도 추가가 돼 가지고 이제 폐기물이나 재활용 가능 자원 그 사이트는 여기서 전용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전자 입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게요. 전자입찰 방식 적격 심사제 확대 적용을 한다. 확대 적용한다. 자, 지금 현재는 입찰 방식이, 전자입찰 방식은 뭐냐면은 제출 서류, 입찰서와 제출 서류를 그 방문 또는 우편, 비전자로 제출할래? 아니면 전자로 제출할래? 두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라는 겁니다. 현재는 비전자입찰 방식이 수의계약과 적격심사제 가능합니다. 원래는 전자입찰이 모두 원칙이에요. 최저나 최고나 적격심사제 원래 다 전자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과 적격심사제만 비전자로 할 수 있다라고 열어뒀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비전자입찰 방식은 수의계약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입찰 공고하는 것부터 의무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죠. 의무 적용을. 근데 왜 이렇게 의무 적용을 시킬까요? 자, 적격 심사제로 했을 때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문제점.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적격 심사제를 비전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그러면 시간과 자, 비용이 올라가요. 업체 입장에서 이런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겠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비전자로 방문 또는 우편을 하게 되면 서류가 마감되고 자, 개찰하는데 이 마감하고 개찰 요 사이에 입찰서 및 제출 서류를 개봉하면 안 되죠. 근데 요때 개봉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개봉.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부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차단하고자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적격 심사제를 비전자에서 앞으로 3월 1일 이후 신규 공고부터 얘를 전자로 모두 돌리고 비전자는 뭐만 남는다? 수의계약만 비전자로 할 수 있게 남는다는 거죠. 저렇게 입찰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입찰의 종류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경쟁입찰은 일반 경쟁, 지명 경쟁, 제한 경쟁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찰의 방식, 입찰 서류를 전자로 제출할래? 아니면 방문 또는 우편, 비전자로 제출할래?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낙찰의 방법은 최저나 최고 또 적격심사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최저나 최고는 자, 전자입찰이 가능하다 했죠. 그죠? 또 적격심사제는 전자입찰도 가능하고 비전자도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3월 1일, 아니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부터는 전자로 무조건 의무해라. 의무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적격심사제인 경우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추가했다. 추가. 현재는 적격심사를 하더라도 현재 자, 적격심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낙찰자가 선정되면 낙찰자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에는 자, 그 낙찰자의 상호, 뭐 대표자,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뭐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 요 정도만 공개했으면 돼요. 그죠? 공개하면 돼요. 그런데 요 이렇게만 공개하다 보니까 적격심사자인 경우 아래처럼 이렇게 표가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이 표가 정확하게 부정 없이 공정하게 이 표가 나왔는지 전부 다 의심스럽습니다. 전부 다 의심 있는 처리를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격심사제 하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이런 것도 물론 공개되지만 이제 3월 1일, 22년 3월 1일 이후 신규 공고가 온 것부터 이제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평가 결과까지 반드시 공개를 해라. 여기까지 추가된다는 얘기, 추가. 그래서 앞 밑에처럼 평가 결과 사례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A 업체가 95점 1등이다.
이런 내용까지 공개하라는 얘기죠. 근데 평가 결과를 비전자,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전자를 했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비전자로 적격 심사를 했다. 그러면 업체별 평가 점수를 포함해서 공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뭐냐? 개인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는 제외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적격 심사를 할 때 평가위원 5명 이상이 평가해야 유효하다고 배웠죠. 그죠? 그러면 5명이 평가해야 유효한데, 그러면 5명이 평가한 것을 모두 공개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는 제외하고, 이렇게 5명 이상 평가한 점수를 다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점수된 거, 요거를 공개하시면 된다 이거죠. 전자로 만약에 되면, 전자 입찰로, 그러면 업체별 평가 점수를 전자적으로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거를 평가 결과를 업로드하면 끝난다 이거죠. 끝난다. 네. 신설 이유가 밑에 나와 있죠.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또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격 심사제인 경우에 평가 결과까지 공개를 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른 나라장터, 그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서류 제출 마감일시가 단축이 됩니다. 마감일시 단축. 또 개찰일시가 신설이 돼요. 현재는 18시까지 마감을 하고 개찰도 18시에 개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22년 3월 1일 이후 신규 공고부터는 18시가 아니고 17시로 1시간 땡겨서 마감을 하고, 개찰은 1시간 이후에 개찰해라,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뀔까? 개정 이유를 알아보니까 제출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 발생하는 입찰자의 오류 및 시스템 장애 가능성에 대응한다. 그리고 개찰 가능 시간에 여유를 둠으로써 운용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자, 국가계약도 입찰서 마감 시간을 5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시로 마감을 하고, 자, 개찰을 18시로 하게 되면 이렇게 1시간 정도 여유 있죠? 여유. 자, 마감한 다음에 만약에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그럼 요 여유 있는 기간에 오류를 다시 정정할 수가 있는데, 18시로 하게 되면 지금 18시에 보통 퇴근을 합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만약에 오류가 생겼으면 이건 굉장히 그 입찰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 1시간 전에 마감을 한 다음에, 마감하고서 요 1시간 사이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으면 오류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겠다. 그래서 18시에서 17시로 마감 시간을 1시간 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정 결과 공개, 그리고 입찰 공고 장소를 동별 게시판까지 추가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계약 체결하면 계약서를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파트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그 결과와 또 처음에 입찰 공고할 때 그 장소, 요거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한다는 거죠. 현재는 아파트 홈페이지와 K아파트인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만 하게 되던 거를 이제 3월 1일 이후 신규 공고부터는 아파트 홈페이지 당연히 해야 되고, K아파트 여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동별 게시판까지 추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두 군데서 하던 거를 왜 세 군데로 추가했을까? 그 개정 이유가 사업자 선정 절차 정보를 입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줌으로써 입주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정성 확보에 기대가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게시판 게시는 입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홈페이지 보는 주민들, K아파트 보는 주민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별 게시판은 많이 봐요. 저도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제 동에 도착하면 현관문이 열리고, 1층 현관문이 열리고, 그 엘리베이터 갈 때까지 그 엘리베이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그때 동별 게시판을 잠깐 봅니다. 그래서 이 동별 게시판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동별 게시판까지 추가가 되었다. 언제부터요? 2022년 3월 1일 신규 입찰 공고하는 것부터는 선정 결과와 입찰 공고를 아파트 홈페이지 K아파트는 물론이고 동별 게시판까지 함께 공개를 하시라 이거죠. 다음 참가 자격 중에서 물품 등 물품, 금품, 발전기물 있죠.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까지 추가가 된다 이거 추가가 된다. 자, 현재는 어떻게 해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포함해서 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직원 포함 등에게 제공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요 제공한 자가 언제 기준이냐?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이다. 현재 기준. 입찰 공고일이 만약에 22년 자 2월 4일이라면 요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해당 입찰 관련해서 물품 등을 제공한 자 이날 제공했으면 참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 금품 제공이 입찰 공고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제도 보완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고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까지 같이 넣어서 입찰의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입찰 공고일 지나서 예를 들어서 22년 2월 5일에 이렇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은 이자는 괜찮냐? 요건 또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 날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요 날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은 입찰 무효지만 이 이전이나 이 이후에 했다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런 맹점이 또 있습니다. 자, 다음 계약 체결 10일 이내 하지 않으면 2순위 낙찰자 선정이 신설됐다 이거죠. 자, 낙찰자로 주택관리업자나 또는 공사 용역 이 사업자, 용역 등 사업자한테 이제 낙찰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가 특별한 서류도 없는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무효로 하게 되면 그거는 차순위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재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고기간이 또 길어지겠죠. 유찰되고 그죠? 유찰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공고를 다시 새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여기 뒤에다가 이 경우 기존의 낙찰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 일반하고 지명은 2인 이상이죠. 또 제한은 3인 이상인 경우에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해서 이위에 해당한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게 신설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찰자의 귀책 사유로다가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을 무효로 하고 다시 공고를 내야 하지만 여기에 신설된 이 내용에 만약에 충족한다면 다시 공고 내지 말고 다음 2순위 여기에 있는 2순위 다음 순위 업체한테 낙찰자 선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지침에 포함이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럼 2순위가 포기해서 3순위가 낙찰자로 해도 되는 건지 답변이 뭐라 그래요? 낙찰 무효로 인해서 재운고 시 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관리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제도가 신설됐는데 2위 해당자 선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3위 낙찰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응찰 업체가 한 8개 돼요. 서류 개봉업이니까 무효 업체가 2개가 된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자 유효해요. 제한 경쟁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6개의 업체 중에서 최고 점수인 A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겠죠. 근데 A 업체가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거부했어. 그러면 다음 순위지 B 낙찰자로 선정하겠죠.
여기에 따르면 얘가 1위, 얘가 2위예요. 그러면 B가 낙찰자가 계약을 하면 되는데 B마저도 계약을 거부했다면 그러면 3순위 업체에 있는 C 낙찰자도 계약 체결하자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얘는 안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한번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10일 이내 계약 체결 아니면 그 다음 2순위인 B까지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3순위, 4순위 밑에 이렇게는 계약 체결이 안 되고 다시 공고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한경쟁 입찰의 사업실적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이거죠. 확대된다. 그럼 개정 이유가 뭐냐? 신규 사업자 입찰 참여를 많이 확대하겠다 이거죠. 제한경쟁 입찰할 때 사업실적 인정기간이 현재는 최근 3년간입니다. 최근 3년간. 그럼 우리는 3년간 참가 자격에 해당하는 실적 인정이 좀 적다. 좀 늘려달라. 2년 더 늘려줘.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해서 최근 5년간으로 늘려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찰 참여를 많이 확대하겠다. 신규 입찰자 같은 경우는 뭐 그 해당 업을 낸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이 많지 않겠죠. 그런 업자를 모두 많이 참여해서 입찰을 좀 공정하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2차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자 공고일이 입찰 공고일이 21년 10월 1일이다. 그리고 마감일이 21년 10월 한 15일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이니까 마감일이 이날이죠? 이날? 그러면 이날이 10월 15일에 이날, 그죠? 이날에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이면 어때요? 20, 19, 18. 자, 1, 2, 3. 맞죠? 그러면 18년 1월 1일부터 21년 10월 15일. 요 기간 동안에 완료된 실적은 모두 인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근 3년간이라는 거는 이 마감일에 속한 연도를 기준해서 최근 3년간으로 따지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해설서에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개정이 될 건데 요거는 그대로 놔두면 좋겠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요? 마감일이 공고일 현재로 바뀌고 최근 3년간이 최근 5년간으로 이렇게 바뀌대요. 그럼 위하고 똑같이 보죠. 이렇게 되면 공고일이 21년 10월 1일인데 그죠? 근데 마감일은 필요 없겠죠. 공고일 현재라니까. 그러면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일이 속한 날이 10월 1일 1일이죠. 1일. 이 1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해서 그럼 21년도죠. 21년도를 기준해서 최근 5년간 그러면 20, 19, 18, 17 그러면 1, 2, 3, 4 자 16 5년 되겠네요. 맞아요? 예, 5년 이렇게 5년 전 그러면 16년 1월 1일부터 21년 10월 1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22년 3월 1일이 신규 입찰 공고 부분이니까 요 21년도로 하면 좀 맞지 않나요? 그죠? 요거를 22년도로 바꿔볼게요. 22년도. 그럼 어떻게 돼요? 22년도면 21, 20, 19, 18, 17. 그러면 17년 1월 1일부터 22년 10월 1일. 요 기간 동안의 완료 실적 모두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적격심사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하겠다. 현재는 10건 10개 단지가 만점 10점입니다. 10점. 근데 앞으로는 개정해서 이것도 5개 단지 5건으로 축소하겠다. 참가자에게 실적 인정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고 또 적격심사 실적 인정 기간도 상한도 10개에서 5개로 이렇게 축소하면은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신규 입찰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실적 인정 기준을 이렇게 완화했다. 완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상 작년 12월 31일 선정 지침이 일부 개정됐는데 개정된 부분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문제 한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맞는 것은 했죠. 1번부터 6번까지 지문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1번 볼게요. 22년 2월 20일 배관교체공사 입찰 공고를 했어요. 후에. 자, 22년 3월 1일, 3월 2일 마감했네요. 그리고 개찰한 결과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22년 3월 5일, 한 3일 있다가 공고기간만 수정해가지고 재공고를 했대요, 재공고. 그리고 입찰 공고문은 아파트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또 동배 게시판에 모두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네요. 어때요? 맞을까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적용 시기가 22년 3월 이후에 신규 공고 입찰부터 적용한다 했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처음에 공고할 때는 이전에 최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했지만 개찰 결과 불성립돼서 요 시기에 요 3월 1일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한 거죠. 재공고. 자, 재공고하는데 다른 건 다 이제 그대로 놔두고 재공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입찰 공고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적용 시기 전에 공고한 거는 두 군데만 공고문을 공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디요? 아파트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요 일을 이후에 신규 공고부터는 어디까지요? 자, 동별 게시판까지 세 군데 모두 다 입찰 공고를 공개를 해라 그랬죠. 이게 신규 공고가 여기 아마 3월 1일 이후부터는 처음에 공고할 때 3월 20일이다. 예를 들어서 3월 20일이다. 그랬으면 이게 맞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공고할 때는 이거 종전의 신규 공고거든요. 3월 5일, 3월 1일 이후에 이 공고는 재공고입니다. 재공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빠지고 요거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두 군데만 공개하면 된다. 요건 맞아요? 틀려요? 야, 요거는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 자, 2번 볼게요. 22년 3월 1일 이후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적격심사제로 신규 입찰 공고할 경우 비전자 입찰 방식으로 할 수 없다 했어요. 어때요? 자, 3월 1일 신규 공고, 3월 이후에 K아파트에 적격심사제로 신규 입찰 공고를 할 경우에 비전자 입찰 방식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자, 22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자, 이 K아파트는 적격 심사제 적격 심사제를 원래는 전자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때부터는 전자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전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비전자를 못하느냐? 자, 비전자도 가능해요. 네. 자, 2022년 3월 1일 이후에 K아파트에 적격 심사제로 신규 입찰 공고할 경우에 비전자 입찰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언제부터예요? 예, 내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공고할 때는 비전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22년 3월 1일 신규로 제한경쟁 입찰 공고 후 입찰 제출 마감일이 3월 12일, 올해 3월 12일 경우 실적 인정 기간은 17년 1월부터 3월 1일까지 완료된 실적만 인정된다. 어때요? 아까 같이 공부한 거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여기처럼 22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입찰 공고를 했죠? 마감일이 언제예요? 12일이네요. 마감. 그러면 이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입찰 공고, 신규 공고부터는 이제 종전 규정이 아니고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뀐 규정은 아까 어떠랬죠? 자, 입찰 공고일 현재부터 언제까지요? 최근 3년간? 아니 5년간 완료 실적은 모두 인정된다 그랬죠. 입찰 공고일 현재가 언제예요? 요 날이죠, 날 3월 1일. 그러면 요 3월 1일 맞죠? 3월 1일부터 이 3월 1일이 해당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1, 20, 19, 18, 17. 자, 17년도. 요때부터 최근 5년간. 17년도는 1월부터가 17년도죠? 그래서 요 기간 모두 다 인정이 되더라 이거죠. 요거는 틀리다 맞다? 얘는 맞는 지문이다 이거죠. 4번 22년 4월 5일 신규 입찰 공고 시 서류 요청 마감 일시는 17시로 하고 개찰 일시는 18시 이후로 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규 공고 입찰 3월 1일 신규 공고부터는 신규 서류 요청 마감 일시가 1시간 땡겨진다 그랬죠? 그죠? 17시 마감. 그리고 개찰은 18시 이후에 개찰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 시스템에 장애가 있으면 17시에 직원들 퇴근하기 전에 그 장애를 복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시간을 땡긴다. 1시간 이후에 마감 이후에 개찰을 하도록 규정이 바뀔 거다 이거죠. 다음 5번 요거는 예, 맞죠? 예. 다음 5번 22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입찰 공고 시에 선정 결과의 낙찰자 상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 또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 적격 심사자인 경우에 평가자, 개인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2022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입찰 공고, 여기가 맞죠, 그죠? 이후에 선정 결과를 낙찰자,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요거는 현재도 똑같아, 그죠? 하지만 요때 이후부터는 적격 심사자인 경우에 그 평가 결과까지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뭐냐? 그 평가 결과 중에 개인별로 평가한 평가 결과는 뭐 한다? 얘는 제외한다, 제외. 개인별 5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지를 모두 모아서 종합적으로 만든 평가 결과, 그것만 공개하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맞았는데, 여기에 개인별이라는 게 들어가서 틀렸네, 그죠? 이건 틀렸습니다. 다음 6번 마지막.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 22년 3월 1일 이후 적격심사제, 제한경쟁 입찰로 신규 입찰 공고를 하고 개찰을 했더니만 8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2개 업체는 입찰 무효가 됐답니다. 그래서 6개 업체 중에서 이제 낙찰 방법, 그러니까 적격심사제였죠. 최고점을 받은 A사를 낙찰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A 업체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차순위인 B사한테 낙찰 통보를 또 했네요. 그랬더니만 B사도 계약 못하겠다 포기를 했어요. 또 보니까 C사가 남았네. 그 다음 순위 C사한테 낙찰 통보를 해서 계약 체결을 했답니다. 잘했냐 못했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차순위가 아니고 2순위까지만 해당된다. 즉 1순위 계약 포기, 다음 2순위 계약 포기하면 다음에는 없다 이거죠. 그죠? 이때는 재공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1순위와 2순위까지만 재공하지 않고 그 낙찰 통보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번도 틀린 지문이네요. 그래서 맞는 지문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관리업체 사업자 선정 지침 작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된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